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롭게 단장해서 찾아가는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정재훈 멘토입니다. 자, 앞으로 대박플러스는요, 기법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까지도 함께 선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을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는요, 02-3153-2619번으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entv.co.kr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변동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아침이었었죠. 미국 쪽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바로 17년 만에 정부 폐쇄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정부 폐쇄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부 폐쇄 17년 전에 놓고 봤을 때에는요, 우선적으로 미국 시장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단 약보합세를 좀 마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양 시장이 모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동폭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13일 이후에 10조 이상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유로존에 대한 주요 지표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로업, 제조업의 서비스업, 그리고 PMI 지수 추이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기 기대 지수 추이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들은 중국의 주요 PMI 지표 추이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고 일단 돌아서고 있다. 즉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미국 시장, 미국에 대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었겠지만 유로존 쪽과 중국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좀 나타났을 경우라면 장기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형 펀드에 대한 매물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2000포인트를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50에서 2100포인트까지가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고 있다. 즉 펀드 환매를 해야 될 그 금액들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다. 즉 지금 현재 구간은 매물 공백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월달 일단 주요 이벤트를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회계연도 예산안 표결이 예정이 좀 돼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일단 꽉 났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미국, 이 지금 두 나라가 일단은 실적 어닝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만기일이 있습니다. 10월 10일이죠. 국군의 날 다음 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정부 지출 중단에 대한 가능성 제기 부분들이 10월 중순에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줄줄이 10월 초부터 해서 10월 하순까지 이벤트가 질비해 있다라는 부분들, 즉 변동성을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상승과 하락 이 부분들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N자형의 모습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N자형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과 상승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마디 수치를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좀 결정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어느 바닥권역에서 고점까지 한 차례 상승이 1,000원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0원의 조정을 받고서 다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목표치는 상승 N자형으로 해서 1,500원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 마디에서 전고점과 전저점 이탈 시에는 수급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전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에는 누군가가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저점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누군가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물량이 출회가 된다. 즉 손절로 대응을 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시 주의한다. 즉 엘리어트 파동을 보게 되면 1파부터 5파까지가 있습니다. 1, 3, 5부는 상승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즉 재수가 없을 경우라면 쌍봉을 형성하고 나서 시세가 소멸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디에서는 매매시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목표치가 도달했을 때라는 분할 매도로 보는 부분들이 정석이겠지만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상승 N자형에 대한 기본적인 일단은 내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치 분석에는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일정한 패턴의 모습을 좀 보입니다. 목표치를 분석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맹신은 금물하시기 바랍니다. 즉, 지금 목표치를 따져봤더니 목표치가 10,000원입니다라는, 만원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9,990원에 갔는데 단 10원이 안 왔다고 해서 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9,990원이나 10,000원이나 그게 그거다. 뿐만 아니라 9,990원이나 10,050원이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으로 시장과 수급에 따라 일단은 부족할 수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 지지와 저항 라인대를 좀 보게 된다면 캔들이라든가 이동평균선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마디에 대한 부분들은 즉 목표치라든가 아니면 목표치를 넘어서는 흐름들을, 즉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그 자리대 목표치를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고, 자리 이탈하게 된다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즉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의 분석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부분들이 있는데요. 피보나치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일단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82, 618 많이 좀 드려보셨을 겁니다. 38.2%, 50%, 61.8%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냐면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했을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즉 지금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38.2%를 조정을 받았다라고 가정했던 부분들, 그리고 50%, 61.8% 세 가지가 있는데요. 38.2%를
조정을 받고서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 N자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50%의 조정 때는요,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상승 N자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50%의 조정대고요. 마지막으로 61.8%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단 61.8%를 조정을 받고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보다는 쌍봉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일단 피보나치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N, 그리고 E, V, 상당히 많은 분석법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N값과 E, 그리고 V형, 이 세 가지에서 변형되고 파생된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고점을 잇게 되면 추세선이 되겠죠.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이 지금 추세를 이용한 매매를 활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입니다. 상승 N자입니다. 첫 번째 상승을 했어요. 첫 번째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었었는데요. 20,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20,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절반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15,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 폭이 10,000원이 상승을 했죠. 그렇게 된다면 목표치는 15,000원에서 플러스 10,000원을 하게 되면 25,000원. 이게 바로 목표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값의 목표치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값이에요. N값인데 상당히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초등학생, 즉 산술, 덧셈과 뺄셈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방법이다.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값입니다. 자, 영어와 똑같이 이 값입니다. 이 폭과 이 폭의 상승폭이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까지 저점을 확인을 하고 20,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에서 움직이다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0,000원이 상승을 한 거죠. 10,000원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000원에다가 더하기 10,000원을 하게 되면 30,000원. 즉, 이 목표가는 30,000원이다. 30,000원이 오면 그냥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영어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이 있는데요. V값입니다. 이 V값은 단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N값과 E값 같은 경우는 상승폭에 대해서 더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V값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 폭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 고점이 넘어가는 경우에 이 조정폭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기가 15,000원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 고점 가격이 20,000원이니까 5,000원의 조정을 받았죠. 그렇다면 더하기 5,000원은 25,000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25,000원이 오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V값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렵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이러한 마디 매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가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저점 1770.53포인트를 저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월 2일경에 1939.2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1837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 시도를 하죠. 그 자리대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대까지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목표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대죠. 2000포인트 초반대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다. 그러면 지수가 종목이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매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9월 12일 목요일 날 매도를 쳤다라고 했다면 지금 현재까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결국 한 10거래일 동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번 해볼까라고 한번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모습들만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 고점을 형성해주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와주고 이탈하게 되면 이 하락 N자형의 모습들까지 밀려 내려온다. 이 부분들을 기억만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하나 살펴볼까요? 종목을 하나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오후에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하나케미칼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자,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목표치가 찼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15,400원까지 저점을 확인을 하고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단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약 2만원입니다. 그러면 15,400원에서 2만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다가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를 짓고 상승각을 그렸는데 금일 태양광 관련해서 재료가 좀 나왔었죠. 중국 쪽에서 일단 50%를 환급해준다라는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N자형의 마디 매매 기법만 알게 된다면 오늘 매도를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매수를 해야 됐을까요?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목표치가 달성을 했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일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약 85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37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그 매도 물량을 장악해주는 기관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결국엔 마디에 대한 목표값이 2만 원입니다. 내일 만약에 2만 원을 안착을 해서 끝이 나고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겠으나 신규적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지금 자리대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즉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따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한번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키워서 보시면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 중에서도 한 가지만 맞춰서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추천하는 마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장 공략주는 종목 상담 이후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디 매매 기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잠깐 시간을 활용해서 종목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종목 상담을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주신 분의 일단 종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763님께서 문자를 좀 보내셨습니다. 카프로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4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문자를 좀 보내셨는데요. 매수가가 9,400원에 비중이 10%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가가 9,400원 정도라면 몇 개월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됐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부분들은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이 카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이 이탈이 거의 없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목표치는 달성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점을 형성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나왔다라면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왔습니다.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났을 때의 목표치를 따져보게 된다면 약 9,40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의 목표치가 찼습니다. 마디의 목표치가 찼다라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목표치를 채워줬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240선 부근이죠. 만원대 초반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9,400원의 비중 10%라면 만약에 더 빠진다 내일 그러면 한 10% 정도 더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만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화학 섹터가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프로는 바닥에서 기었기 때문에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손절가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손절가는 우선적으로 8,400원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전고점 권역이 8,400원 권역이거든요. 이 자리대만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마쳤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한일이와 상담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한일이와요? 네네. 자,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수가는 평균 단가가 12,050원이고요. 12,050원이요? 네.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은 30%다. 네. 자, 그럼 혹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7월 달에 그 122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요. 네. 전고점까지 봤었는데 이게 사상 최대 지금 주가가 돼서 네. 매도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엄청나게 수익 나셨습니다. 대박 수익인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종목 상담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한일이와 참 1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몇 퍼센트 수익인가요? 50%가 넘습니다. 정말 대박 수익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일단은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27,000원. 일단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을 때도 1차 목표가를 2만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좀 더 높은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적으로 마디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6,200원대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약 15,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다가 전고점을 넘어서 버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을 잇고 눌림목 구간들을 활용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요래 갖다 붙이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약 한 2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를 2만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하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약 22,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어떻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니까 양매도가 나왔네요. 외국인 14만 주 매도에 기관 5만 주, 거의 6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20만 주 정도를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개인들 같은 경우 신고가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를 단행을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단기적인 차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2,000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었죠.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약 22,000원대 초반권역이 나옵니다. 그 자리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시장에 대박 수익 좀 드리고요. 일단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자입니다. 문자로 종목 상담이 왔는데요. 자, GS건설입니다. 매수가가 6만원대에 좀 매수를 했는데요. 비중이 50% 가까이 됩니다.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61,000원에 비중 50%를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61,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싸게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냉정하게 결론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거 손절하라고 해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실이 뭐 거의 40% 이상 좀 손실권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50% 가까이가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인데요. GS건설 설마 망하게 하겠습니까? 일단 건설업황 뭐
하다 보면 좀 좋아질 부분들이고요. 실적도 언제까지 박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건설업황이 회복이 되고 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수주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50%로 들어갔습니다.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비중이 한쪽에 다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디가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6월 달에 25,700원 정도까지 일단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했는데 그 자리대가 약 한 34,000원 정도 때 초중반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61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럼 목표가는 요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목표가 나오겠네요. 자, 목표가는 얼마냐? 4만원이네요. 자, 4만원이 목표가입니다. 결국 보시게 된다면 마디의 목표치가 찼습니다. 마디의 목표치가 찼는데 그 라인대가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수급을 보시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동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피보나치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38.2%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50% 조정, 즉 36,000원 정도대를 일단 지지 라인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이중바닥을 찍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약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과감하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손절하세요라고 해도 시청자분 분명히 손절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5,0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일단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18만원입니다. 비중이 일단은 60%인데요. 60%가 좀 상당히 좀 과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약간의 수익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만원이면은 어느 정도 이 치고 올라가는 시간, 이 시점에서, 즉, 전고점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고점이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저라도 따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 부분이냐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마디의 목표치는 채워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목표치가 얼추 다 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20만원 정도가 목표치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단기 매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도가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좀 끌고 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우리나라 시장 통틀어서 봤을 때 주도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신고가의 흐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몇 개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단기적으로 차익 관점의 매도가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
그 이하권역을 좀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기관 쪽에서 함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 즉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18만 원 약간의 수익권역입니다. 약간의 수익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월봉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 정배열로 전환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 즉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서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만원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손절가를 이 자리대, 즉 18만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대를 손절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19만 9천 원이었었죠. 2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상승 N자형의 흐름들입니다. 상승 N자형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결국 21만 5천 원 정도대를 2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이제 내일장에서 공개를 해주는 내일장 공략주인데요. 최근 조금 전에 2차전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의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이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기차가 출시가 되죠. ESS, 즉 신재생에너지와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2차전지는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 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슈나 재료적인 부분들로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한번 볼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주가가 정말로 팍팍 기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개인들 탈탈탈 털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냥 깜찍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PNT라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자, PNT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6,000원대에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거의 이 종목도 100%에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우리산업이라든가 포스코캠텍,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종목입니다. 자, 바로 ENF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기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우선적으로 ENF 테크놀로지를 좀 보게 된다면 2차전지에 대한 사업을 여전히 좀 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IT 섹터와 함께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고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재료 사업까지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이거 얼마 많이 안 빠졌습니다.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11,000원, 15,000원대, 6,000원대에서 15,000원의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을 좀 거듭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상승 N자형의 모습으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을 때를 좀 보게 되니까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난 이후 이 현재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종목도 순환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이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표현을 하겠죠. 아, 주봉상 쌍바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쌍바닥 맞죠? 20주선을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이제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게 된다면 비추세 혹은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결국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 N자형으로 일단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순환매 때문에요. 순환매 때문에 이러한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 약간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연기금에서 오늘 큰 물량이네요. 4,000주 그냥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큰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뜬금없이 차트 4개를 좀 보여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 주식에 있어서 상승을 했을 때에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1번은요. 5분봉이고요. 2번은 10분봉, 3번은 30분봉, 4번은 1봉 차트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모든 부분들이 1봉을 제외하고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41선 위에 242평 위에 있고요. 10분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고요. 30분봉도 242평을 지지를 해주고 재차 반등 시도, 즉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분봉이 일단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으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450원에 마무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얘는 윗꼬리 하나 없이 마루보조 형태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1,300원부터 10,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여기에서 9,000원대, 8,650원대부터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목표가는요. 12,200원이 목표가 부분들인데요. 어느 정도 박스권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잡았습니다. 11,800원. 왜? 조기조 242평이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자리 때부터는 일단 분할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목표치는 조금 더 낮춰서 11,800원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요. 일단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9,6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래 꼬리는 다 빼고 캔들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9,6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선 섹터의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두산 엔진입니다. 이건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입니다. 일단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섹터까지 세 개의 섹터가 현재 주도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업종 내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엔진, 일단 제가 가져나온 이유. 자, 하락세 때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가 나오겠죠?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근데 요래 보면 목표치 다 찬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저점 나왔었죠? 그리고 고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 줬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요거 그대로 갖다 붙여볼게요. 그런데 목표치가 9,100원인데 이걸 들고 나왔어요. 왜 들고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급을 보자 그랬죠? 거래량이 증가가 나와주고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최근의 모습을 확인해보게 된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이 마디에 대한 목표치, 즉 이 9,100원대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들 하나 좀 볼게요. 자, 수급. 그다지 안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외국인 쪽 다시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10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약간 눌러주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매수 포인트는요, 일단 9,800원부터 9,500원까지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1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12,000원짜리가 마디의 목표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9,100원이라고 그랬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금 낮췄습니다. 9,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대박 플러스를 새롭게 좀 단장을 해서 기법 강의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경제TV의 대표 멘토분들의 강의와 종목 상담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